우리 인간관계를 살펴보면 특별한 행동을 하지도 않지만 사람들이 친해지고 싶어서 안달나고 딱 봤을 때 한 수 위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몇 가지 행동만 가지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늘 인정받는 삶을 삽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간관계 속에서 한 수 위인 사람들의 8가지 특징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는다. 인간관계에서 한 수 위인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집착을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다. 이들은 사람들과의 만남에 특정한 목적을 두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낀다. 하지만 관계에 집착하게 되면 과도한 친절이나 기대가 생기고 이는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로 친해지는 속도가 맞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외로움을 느끼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인간관계를 맺으려는 사람들은 쉽게 집착하게 된다. 그러나 과한 집착은 결국 좋은 결과를 낳지 않는다. 인간관계 한 수 위인 사람들은 그저 상대방과 자주 만나고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 작은 시간이 쌓여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를 만든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급하게 다가가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다. 또한 상대방에게 기대를 너무 크게 가지면 실망할 가능성이 높다. 기대를 낮추고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관계는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상대방의 속도에 맞추고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과정을 즐겨라. 우리의 목표는 상대방과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어야지. 인간관계에 매달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침묵을 어색해하지 않는다. 침묵이 불편하여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것은 자신의 내면의 불안정함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이는 어찌 보면 인간의 약점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종종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굳이 필요하지도 않음에도 필요 이상의 말을 하곤 한다. 이는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며 때로는 자신의 위치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침묵을 불편해하지 않는 것, 즉 침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는 상호 간의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침묵은 나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책임이다. 이를 인식하고 침묵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한 단계 위에 서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다. 나는 말하고 싶을 때 말할 것이고 너도 말하고 싶을 때 말하라는 태도는 갑을 관계를 넘어서는 상호 존중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 태도가 무례하게 비춰질 수 있으므로 의미 없는 말은 하지 않되 은근한 미소를 띠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침묵이 어색해서 아무 말이나 하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고 상대방에게도 같은 의무가 있음을 인식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사소통의 가치를 이해하게 된다. 침묵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끼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움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침묵이 주는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신과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는 인간관계에서의 성숙함을 나타내며 진정으로 의미 있는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세 번째, 상대방을 잘 수용해준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다른 사람의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은 실수를 비난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며 상황을 이해한다. 작은 실수는 가볍게 넘기고 오히려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함께 고민한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고 실수한 것을 도와준 것에 고마움을 느끼며 더 나은 행동을 하려고 노력한다. 결국 이런 이해와 신뢰가 쌓여 좋은 인간관계로 이어진다. 네 번째, 대답을 빠르게 하지 않는다. 대답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대화의 주도권을 갖게 해주는 정말 중요한 요소다. 특히 우리가 거리를 두고자 하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대답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상대방에게 우리가 그들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가 그들의 요구나 말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대화에서 우리의 위치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난 후 잠시 기다렸다가 대답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우리가 그들의 말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지연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불안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 같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대방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몇 초의 뜸 들이기만으로도 대화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대화에서의 타이밍과 뜸을 들이는 것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화의 기술은 우리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더욱 성숙하고 통제력 있는 자세를 취할 수 있게 해준다. 대화에서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각과 원칙을 확고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는 우리가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더욱 자신감 있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다섯 번째,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을 잘한다. 인간관계에서 한 수 위인 사람들은 말을 경청한다. 그리고 공감을 잘 해준다. 이들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안다. 이는 마음의 여유와 상대방을 위해 시간을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자세를 나타낸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싶어 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여유가 없다. 상대방이 고민을 이야기할 때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르치려 하거나 조언을 늘어놓기 일쑤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기 마련이다. 하지만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며 조언이 필요할 때만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한다. 이들은 쉽게 조언하지 않으며 겸손한 태도로 상대방을 대한다. 단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큰 위로를 받는다. 여섯 번째,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우리 주변엔 피하고 싶으나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선 여유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러한 준비된 자세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목소리를 듣고 상대방의 성격이나 상태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목소리는 사람의 전체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목소리가 인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떤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여유로움과 동시에 접근하기 어려운 느낌을 줄 수 있을까? 목소리는 강력한 도구다. 이를 통해 자신의 의도와 감정, 그리고 자신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빠르게 말하는 것은 긴장과 불안을 나타내는 행동이다. 빠르게 말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쉽게 흔들리는 불안정한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다. 반면 천천히 말하면 여유와 자신감이 느껴진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낮은 목소리는 권력, 자신감, 그리고 성숙함을 상징한다. 믿음직하고 강인한 인상을 준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이나 CEO들은 낮은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위상을 드러낸다.
천천히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면 자연스럽게 여유로운 태도가 따라온다. 이러한 여유로운 태도는 쉽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하여 마치 보이지 않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한다. 비록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천천히 말하는 습관은 비밀스러움을 자아내며 사람들이 상대방 말 뒤에 숨겨진 의미나 감정을 알고 싶어 하게 만든다. 그러나 동시에 그 비밀을 풀어보려는 노력은 상대방에게 벽을 느끼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처럼 목소리의 힘을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인격과 태도를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의도적인 속도 조절이다. 천천히 말하는 것은 의도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마치 고요한 물속을 유유히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우리는 말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낮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선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 숨을 천천히 내뱉으며 발성 연습을 해야 한다. 문장을 읽을 때는 한 단어씩 천천히 발음하며 평소 대화보다 조금 더 느리게 말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우리는 말하는 속도를 조절하는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천천히 말하는 것은 단순히 속도를 늦추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두 번째는 말에 감정을 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들에게 어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할 때 감정을 담지 않는 것이 좋다.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말함으로써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정을 중립적으로 혹은 차분하게 표현하면 상대방에게 벽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이 나의 내면을 추측하기 어렵게 만들어 가까이 하기 어렵게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말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감정을 너무 쉽게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더 신중하고 균형 잡힌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의 말에 더 집중하게 만들며 대화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감정을 담지 않고 말하는 것은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 7번째, 다른 사람의 판단은 신경 쓰지 마라. 다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다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착할 수는 없고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착하려면 말 그대로 호구처럼 굴어야만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서 착함의 기준은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것을 타인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과 악은 각자의 상황, 경험, 가치관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요소이며 환경적인 요인 역시 그 기준을 변화시키는 요소이다. 따라서 누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거나 자신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규정한다. 이들은 이익이 돌아오거나 자신의 말을 잘 들어줄 때 그 사람을 착하다고 칭하며 내 편이라고 생각하며 친근하게 대한다. 하지만 그 사람이 이익을 주지 않거나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면 그 사람이 변해버렸다고 말한다. 이런 비난을 받았을 때 우리는 자신에게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변명을 시작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애쓴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착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하기보다는 그 진정한 착함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 착함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자신의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까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착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착함은 자신에게 순응하고
이익을 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를 착하다고 인식하는 기준은 오직 상대방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남에게 착한 사람이란 평가를 받기 위해 타인의 말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만일 떳떳하지 못한 요구를 해오는 사람이라면 가차없이 그 요구를 거부하라.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매달리기보다는 자신을 이용하려는 타인을 거부하는 것이 옳다. 8번째, 가끔은 까탈스럽다. 인간관계에서 한 수 위인 사람들은 가끔은 까탈스럽게 행동한다. 이는 쉽게 다가오는 사람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쉬워 보인다는 것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니다. 인간관계에서는 타인에게 쉬운 사람보다는 약간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좋다. 친절함이 많은 친구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오해가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친절한 사람들은 진정한 친구보다는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나게 된다. 자신을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우울증, 불면증, 고립감에 시달리게 된다. 인간관계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겪는 가장 큰 이유는 경계가 없는 친절함 때문이다. 상대방이 무례하게 대하는 원인은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있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무례하게 대한다면 그 원인은 오히려 자신에게 있을 수 있다.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면 상대방은 이를 힘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의지를 더욱 강력하게 표현하려고 할 것이다. 당연히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상대방의 행동을 참고 노력하더라도 큰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태도를 바꾸는 것이 좋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자신의 권리와 기대치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이를 존중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을 무례하게 대하는 것을 방지하고 더욱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기분과 생각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경계를 존중하도록 요청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자신이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약간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자신의 진짜 가치를 인정받고 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오늘 함께 알아본 인간관계 한 수 위인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한 수 위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